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30일 오후 5시 45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국빈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부터 어제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이 5박 7일간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 그리고 미의회 연설, 그리고 국빈 만찬 노래를 통해서 근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큰 무대에서 멋진 연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배우여야 합니다. 유명한 배우 출신 레이건 대통령은 기자가 아니 어떻게 배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적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배우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큰 무대에서 잘 노는, 큰 무대에서 연기를 잘하는 그런 대통령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굳혔습니다. 성과도 많고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역사적이었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대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워싱턴 선언이었습니다. 북한을 날려버릴 수 있는, 한 방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핵폭탄을 싣고 다니는 SSBN 전략 핵 잠수함이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배치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 연설은 지난 70여 년간 한국 역대 대통령이 한 연설 중에서 최고의 연설을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The greatest speech in our time, 우리 시대의 최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은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100년에 걸친, 100년 넘죠, 100년여에 걸친 한국과 미국의 동맹 또는 협력관계, 그리고 한미동맹 70년, 대한민국의 발전, 한강의 기적, 이런 역사적 맥락을 깔고 대한민국이 자유, 정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면서 이 연설 곳곳에서 한국 현대사를 정리하고 대한민국이 자유세계와 같이 호흡하면서 자유의 전진이라는 이 천하대세를 타고 한국이 발전하면서 미국과 손잡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연설은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만들고, 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미국과 정말 친구가 된 것이 다행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제는 영어가 되는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대표하게 되었구나 하는 감회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국빈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서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워싱턴 선언, 국빈 만찬 노래, 미의회 연설, 선언 노래 연설, 이런 게 어우러지면서 많은 기사거리도 만들고 화제를 만들었는데, 이런 게 국내에서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게 이제 화제죠. 약 40분간에 걸친 이 의회 연설에 담긴 대로 국정만 운영해도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고도 욕먹습니다. 그 이유는 잘 해놓고도 자기 자랑을 좀 제대로 못해요. 홍보를 소홀히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처럼 국정을 운영을 하면 됩니다. 바로 대통령은 저렇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국빈 방문이 국내 정치를 바꿔놓을 수 있고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되찾도록 만들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희망을 다시 북돋우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여러 군데 연설을 할 때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분들의 흐름 속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함으로써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좌익들이 저 문재인이 대언망덕한 행동을 한 것과 비교하면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2017년 가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가서 우리를 살려준 유엔군에 대한 감사는커녕 김일성의 남침을 남침이라고 하지 않고 내전이라고 하면서 국제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김일성이 남침했으면은 그때 우리끼리 결정하면 될 텐데 괜히 미군과 유엔군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국제전으로 확대시켰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역사관을 그대로 담아 가지고 사실은 유엔에 침을 뱉은 적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년을 강조하는 이 연설은 그야말로 웅장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제가 칭찬하고 싶은데 앞으로 이 연설은 또 명문이 많아요. 명언이 많습니다. 차례차례로 하나씩 제가 소개해 드릴 작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워싱턴 선언이죠. 이제까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좌파 정권은 사실은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주었고 2018년 4월 27일 바로 5년 전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문재인은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속이고 세계를 속이고 그래하여 김정은이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그런 망국적인 행동을 한 것과 비교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한 워싱턴 선언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대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즉 서류상으로만 활자로만 존재했던 핵우산을 실제 운영 가능한 사실상의 핵무기 공유 단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한국과 미국이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 할 때라든지 사용한 후에 어떻게 하면 보복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훈련까지 하도록 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SSBN 전략 핵 잠수함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정기적으로 부산항 등에 들리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SSBN 전략 핵 잠수함은 거기 싣고 다니는 핵폭탄이 한 100발 전후가 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지금 SSBN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핵 보유국 외에는 없고 미국도 14척만 가지고 있고 이건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병기입니다. 그래서 이 SSBN은 한국 근해에 오지 않아도 태평양에 있으면서 북한을 겨냥하고 때릴 수가 있는데 다만 이 한반도의 핵 문제라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심리적인 겁니다. 심리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불안해하므로 이제 정기적으로 SSBN을 부산항 등에 입항시키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제 김정은의 핵무기를 너무 겁내지 마라. 이거 알겠습니까? 김정은의 핵무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김정은의 핵무기를 경계를 하되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는 김정은이가
핵을 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의 좌익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은 김정은은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의 좌익 정권을 농락할 수가 있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그래야 하여 다시 우파 정권이 계속된다면은 김정은은 이제 멸망의 길로 빠른 속도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요 세 사람은 이기주의자입니다. 이 자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기껏해야 자기 식구 정도 챙길 겁니다. 그게 조금 더 넓히면은 노동당 최고위 간부들, 요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이 자들은 모험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은 모험을 하려면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김정은은 하루하루가 주지육림에서 즐기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병정놀이 하는 자입니다. 2,500만 북한 주민 중에 인간답게 사는 자는 김정은 혼자 뿐입니다. 그러면은 모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희망은 뭐냐?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자연사하는 겁니다. 자연적 수명을 다 누리는 걸 최고 목표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이번에 선언으로 이제 이 시스템이 짜여진 우리의 대응 능력을 믿고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한미동맹에 해가 되는 세력이 정권을 잡는 걸 저지하는 겁니다. 한미동맹이 가장 유효한 대북한 핵 저지 전략인 것입니다. 이제 너무 떨지 말자. 경계는 하자. 그러나 두려워는 하지 말자.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은 북한 핵은 겁낼 필요가 없다. 국내에서 한미동맹을 반대하고, 한미동맹은 한미일동맹이니까 한미일동맹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의 재집권을 저지하는 것, 이게 가장 유효한 우리의 살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노태우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6명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영예로운 자리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54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이곳에서 연설을 한 지 35년 뒤인 1989년에 여기 연단에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개방사회와 시장경제를 통하여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 미국에게 태평양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 대통령이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내가 한 이야기가 내일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태우 대통령의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도 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사한 연설을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을 사실상 복권시켰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정의롭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평화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세계는 미래 세대들에게도 무한한 기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천하대세, 자유와 평화와 번영과 정의를 향해 전진하는 이 해양 문화권이 주도하는 세계의 대세, 이 천하대세에 대한민국이 타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북한은 천하대세에서 빠져가지고 거꾸로 가고 있다.
이 흐름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보면서 김정은의 말로가 이제 점점 다가온다는 그런 예감을 갖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5박 7일 동안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